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성과평가위원회, 평가전문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평가에 관련해서 많은 소중한 의견을 듣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핑핑이 될 수 있는 소리가 무엇인가 한번 정리하면서 요약해봤습니다. 우리가 성과 지표를 연연하고 어느 최소한의 미니멀 리ኳ이어먼트를 가져야 할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놔둬야 할 것이냐, 기초 연구에서는 상당히 중요할 것인데요. 아까 김재환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확실하지 않은 것들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다. 측정되지 않는 것은 관리되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있지만은 오히려 합리적으로 추정에 맡겨지는 우리 과학의 리즈닝 부분이 정말 튼튼한 박지성의 다리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평가 지표는 미니멀 리ኳ이어먼트, 앞으로는 이렇게 양적인 지표로 노먼 특허수가 아니라 미니멀 리ኳ이어먼트만 제시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만 제시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우리 과학계가 스스로 내야 되는, 우리 스스로가 성과 지표를 다양하게 하는 노력은 경제계나 문화계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과학계 스스로서 성과 지표를 어떻게 다양하고 특성화하고 내 몸에 맞는 지표를 스스로 제시할 것인가. 이러한 관점에서 창의적 관점의 다양한 연구가 활력 있게 신나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미니멀 리ኳ이어먼트 플러스 레이트를 주는 방법, 자유항목을 주는 방법, 더 나아가서는 신나게 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 오늘 장진규 국장님이 발표를 해주고 간섭을 줄여나가겠다 말씀하셨는데 아주 간섭을 배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어떠한 인센티브를 줘서 우리 과학기술을 신나게 해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성찰로 제시를 오히려 정부가 해줘야 되고, 이런 관리 마인드는 오히려 정부 스스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부 스스로 지정부와 교과위의 어떤 그 싸움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만 관리하면 됩니다. 정부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과학기술의 어떤 그 기초 연구계의 문화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그 연구에서 보면 기초 연구를 튼튼하게 하면 수월성 있는 연구가 창의성을 발휘하고 창조를 할 것이다 생각을 하지만 문화계나 연예계나 다 봤듯이 협력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창조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협력을 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소통해 나가실 것인가는 우리의 아주 그 심층적인 고찰 없이는 단순히 겁 없이 돈만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수동적이고 의존적이고 이제는 벗어나야 할 자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연구비를 증액을 요구함과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창의성을 가지고 하는가 하는 건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기초연구 사업에 제가 예산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보면은 기초의 그 개인 연구 사업은 상당히 적고 집단 연구 사업이나 리더라든가 SRL, NRC, ERC 등등 집단 연구 사업이 굉장히 창의성 내지는 협업을 유도하고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물리적이고 아주 지금 보면은 고체적인 결합이지 실제적인 화학적 결합이나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먼스의 점수의 경쟁에 내몰리는 그러한 협업 체계를, 그러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오히려 그 경쟁이 창의를 깎아먹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집단 연구 사업은 스스로 어떠한 협력을 해서 무엇을 해낼 것인가는 우리 과학기술계 스스로 성찰하면서 기존의 기초연구 사업부터 조금은 고쳐나가면서 우리가 연구비 중액을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기초연구에 투자를 확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이슈는 좀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구에 투자가 많이 숫자적으로 많이 확대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정과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 효율성 문제라든지 예를 들면 기초연구가의 적당한 곳에 적절하게 돈이 분배되고 있는지 이런 이슈 같은 것들을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 과연 돈이 연구비를 늘리는 것이 기초연구를 이렇게 활성화시키는데 모든 것이냐는 이런 이슈, 사실 앞에서 다른 분들 말씀하셨지만 이게
기초연구라고 하는 것은 모티베이션이 동기부여가 더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새로 기초연구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뭐 이렇게 지적된 바와 같이 아직은 우리나라 기초연구가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많은 것을 이렇게 가야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단계에서는 아직은 기초연구의 예산이라든지 비중은 좀 더 팽창이 돼야 되는, 좀 확대돼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초연구의 발전을 위해서 그게 양적인 팽창과 질적인 팽창 이두 가지 관점을 놓고 보면 양적인 팽창을 추구하는 게 쉽습니다. 뭐 이렇게 연구비를 풀고 예산을 늘고 그리고 이러면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양적인 팽창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질적인 팽창이 같이 따라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질적인 팽창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뭐 제도를 만들고 하는 것은 이게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사실 도전적 혁신적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그쪽 방향으로 나가고 있지만 아주 느리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같습니다. 저는 아직은 이제 양적인 팽창 비중의 확대 등을 통해서 양적인 팽창을 이렇게 더 추구하면서 이런 그냥 이제 연구비를 그냥 늘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산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도전적, 혁신적, 그다음에 창조적 연구를 위한 방향으로 이렇게 돈을 연구비를 이렇게 물론 이렇게 가이드를 해 나가야 되지만 이제 그런 과정에서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연구비가 좀 더 어떤 좀 높은 수준의 연구를 할 수 있는 질적인 수준을 하기 위해서 높은 수준의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예를 들면 일반 연구에서는 개인 연구에서는 일반 연구자보다는 중점 연구라든지 중견 연구라든지 리더급 연구로 점점 이제 연구자들의 퍼센티지가 좀 옮겨갈 수 있는 방향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이제 봅니다. 그리고 연구비를 이렇게 이제 분배할 때도 보면은 기획할 때도 보면은 연구비 항목에 대해서 기획재정부나 이런 데서 딱 지정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체 기초과학 연구를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기획을 해서 기초과학에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대학교 오는 연구라든지 연구소에 가는 연구 이런 걸 다 뭉쳐서 그냥 과학계에 이렇게 내놓았을 때 과학계가 이제 그것을 적당히 알아서 나눌 수 있는 어떤 이런 시기가 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구비 비중을 늘려나감과 동시에 연구비가 어떻게 쓰여지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 과학계에서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시기가 왔으면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초과학연구원에 대해서는 잠시 말씀을 드리면 기초과학연구원은 워낙은 이런 기초과학 예산의 예외로 시작된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기초과학 예산에 들어와서 기초과학 예산이 이렇게 규모만 늘었지 기존의 기초과학 예산은 늘지 않는 숫자만 느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네, 연구의 세계적인 연구 집단을 만들고 하는 것도 좋지만 연구의 중심은 개인에 있습니다. 아무리 집단을 만들더라도 결국 연구를 하는 사람은 개인이고 개인이 연구를 하도록끔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수한 집단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대학 연구소 등의 개인 지금 해오고 있는 기초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계속 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어려운 건 아는데 예산이 어렵다고 하면은 기초과학 예산, 기초과학 전체 예산에서 보면은 기초과학 연구원을 수립하는 이런 예산을 조금 슬로우다운
있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발표하신 분들 중에서 뭐 여러 이야기가 이렇게 나왔지만 그중에 제가 한 가지만 이렇게 짚고 싶은 것은 앞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연구는 누가 하느냐 이런 이슈가 나왔습니다. 앞에서 발표하신 이경 대표께서 포스트학과 학생이 연구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분야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분야에서는 연구를 포스트학 학생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원과 교수들이 주가 돼서 하고 포스트학과 학생하고 같이 연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포스트학과 학생이 연구를 한다는 이런 생각을 자꾸만 이렇게 방향을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이게 연구비 관리의 이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비가 커지게 되면 자꾸만 연구비를 받아오는 사람은 연구자가 아니고 관리자의 이런 그 역할을 하게끔 이런 식으로 이제 강요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중견 또는 이제 리더급 과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잡고 있어줘야지만이 연구 줄기를 잡고 있어줘야지만이 신진과학자 학생들이 따라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연구비를 그냥 무작정 늘리는 것만이 좋은 건 아니고 연구비를 늘리면서 이것이 어떻게 관리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고려하면서 적정 수준의 연구비에 대한 좀 기획을 해서 연구비를 이렇게 하는 것이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이야기 여기까지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도 기초과학연구원에 집중을 해야 되나 균형 지원이 맞나 이런 거 보면은 누가 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 기초연구 사업에 대한 연구비의 어떤 그 삭감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몸담고 있는 저도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뭐 기초연구비를 삭감을 해가면서 기초과학연구원에 어떤 지원을 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유동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과학연구원에 대한 내년도 예산은 사실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당초 기재부가 정해준 시기보다는 상당히 적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런 기초연구비에 대한 부분을 많이 조정을 해서 속도를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고 또한 저희 기초과학연구원에서도 그 기초과학연구원이라는 게 어디 별똥별처럼 따로 딴 나라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 대한민국에서 기초연구를 정말 제대로 해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내에 계신 연구자들이 봤을 때 저기는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은 저희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다만 이제 그 발표 토론 주제가 기초과학연구원 집중대 균형 지원이라는 걸로 간 거에 대해서는 조금 좀 주제를 이렇게 대립적인 구조보다는 상생구도를 끌고 주셨으면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초과학연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의 그 토론 내용에서 전체적인 발제하신 분들의 그 내용보다는 어떤 저희에 대한 그 조언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명심해서 저희가 연구기관을 만들 때 참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바는 어떤 면에서 이렇게 다른 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기초과학